그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네. 그 오전에 우리 이혜민 의원께서 아까 뭐 최수원 말씀하신 VPN 관련된 지금 서버 개별 서버에 이제 해킹이 시도돼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뭐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딩 쪽에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데이터의 보안을 더 철저한다 이유로 이제 각자 서버로 이렇게 블락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굴지의 통신사도 이 해킹에 진짜 흡수부채 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 보안 관련된 전문가 교수로서 우리나라 보안 산업이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아주 훌륭한 선도적 엔지니어가 많았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을 봤을 때 또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여전히 영세하고 작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떤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내 보안 솔루션 회사들이 좀 더 육성이 되고 좀 더 SK텔레콤과 함께 연계돼서 하다못해 SK텔레콤 자회사로 그 맨날 1년에 몇 조씩 수익 나면 본회사 하나 키울 수 있고 일도 아닐 텐데 그런 의사결정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규제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야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건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나라 외에 통신 관련돼서 특히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솔루션 좋은 기업들은 육성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좀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망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AI하고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런 식으로 내부망을 인터넷망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연동되는 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장님은 폐쇄망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접점이란 건 존재하게 돼 있고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분리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좋은 보안 솔루션도 도입되고 이런 사고도 좀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데요. 우리 강도현 차관님, 우리 망분리 정책이 왜 시행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도현 차관님 첫 직장이 정보통신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분야에서만 지금 공직생활 거의 30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왜 망분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국가안보도 관련돼 있고 정보보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 개발되면 더 이상 접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망분리 정책을 유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번 SK텔레콤 사건을 봤을 때 우리 과기정보통신부도 좀 이거 한번 다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생각 갖고 계세요? 우선 망분리 정책에 대한 로드맵, 개선에 대한 로드맵은 발표가 되어 있고 금융 분야를 우선으로 네. 그다음에 공공 분야의 망분리에 대한 시범 사업이라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 관련돼서 차근하게 하고 계시군요. 저는 조금 더 속도내야 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바뀌었을 때 시장도 없고 그걸 운영할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선도 사례는 공공이 예산을 갖고 해야 됩니다. 책임감 갖고. 그런 분에서 우리 강도현 차관님, 또 장관님 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망분리 정책 관련돼서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영상 대표님, 예,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이 SK텔레콤 오랫동안 사용했던 고객들이고 걱정하는 분들이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디지털 취약계층들 발을 동동 굴리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 분의 피해자는 사실은 SK텔레콤의 임직원과 주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로 책임을 다하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 오전에 사실은 우리 이용기 의원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약금을 10만 원씩만 지출하면 현재 우리 한 3주 동안 25만 명 정도 이탈했다 했고 10배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250만인데 2,500억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작년만 해도 1조 8천억 순이익 보셨고 SK텔레콤이 1사분기만 해도 5천억, 5,900억 이익 보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그 고민을 아까 발언 어떻게 하셨냐면 좀 부풀려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거 대표이사님이 국회 와서 하실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지난 3주 동안 25만 명 이탈했는데 한 달에 맥시멈 이탈하면
뭐 한 500만 기준으로 3년간 7조 원 손실 난다? 저는 이거 약간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국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왜 얘기하세요? 당장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매우 디베이팅이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뭐 SK텔레콤 7조 원 손실 난다는 얘기를 어떻게 국회에서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주주들한테 안 미안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발표 잘못 발언하신 거예요. 국회 네, 최대치 공론장입니다. 최대치에 대해서 말씀. 최대치를 왜 얘기합니까 지금? 예. 500만 이탈하지 않고 다시 고개 돌려올 생각을 해야지. 예. 저는 대표이사님 이거 정말 큰 실수하셨다고 봐요.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는데요? 연합뉴스가 딱 쓰니까 SK텔레콤 향후 3년간 7조 원 손실 이렇게 언론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팀 자신 있습니까? 저는 SK텔레콤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홍보팀 관련된 그런 시간에 아껴서 아까 우리 이상 의원이 얘기하실 때 좀 더 유신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알려드리고 아까 KBS 뉴스도 관련돼서 결국에 시민승에 관련된 걸로 좀 나타나고 있던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지 국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맥시멈 가정의 가정 전제로 얘기 안 하신다고 답변하면서 왜 국회에서는 가정의 가정에 대한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매우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텔레콤 의원의 사건으로서 다단 계속적인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신과 SK텔레콤 관계자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 3주 동안 매우 고생하셨겠죠. 유영석 대표님 앞으로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